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9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S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 4월 정도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의 1년 동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경쟁작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S9이 출시되었을 때 다른 경쟁 안드로이드 제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8년도 상반기는 갤럭시 S9과 S9 플러스가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갤럭시 S9은 5.8인치 S9과 6.2인치 S9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S9을 확인해 볼 예정인데, 플러스와의 차이점은 듀얼 카메라나 램이 조금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우선 전면을 살펴보면 5.8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디자인이 출시되었을 때는 정말 멋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의 베젤리스 디자인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기까지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9 같은 경우에는 S8과 디자인적인 전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나가서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라면 꺼내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냥 막 꺼내서 사진을 찍어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유부남들에게는 조금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우선 상단을 살펴보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스피커와 스테레오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음량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만 카돈을 인수해서 음향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뒷면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전에 S8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입니다. 카메라 옆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S9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아래쪽에 배치되었고 오른손이나 왼손을 이용해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뒷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도 조금 변했습니다. 이 1200만 화소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f1.5와 f2.4 듀얼은 아니고 가변 조리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가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리개가 착착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이따 카메라 모드에서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프로에서 이 조리개를, 여기 있는 조리개를 변화시켜 주면 실제로 뒤에 카메라에서 이 조리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보시면 카메라의 조리개가 가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그런 센서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리개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f1.5와 f2.4라면 차이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좀 밝기가 어두운 환경에서 조금 더 정밀한, 좀 선명한, 좀 더 화질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컴팩트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DSLR 일부나 미러리스 요 시장은 좀 남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S9은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듀얼 엣지 커브드 스크린이 탑재되었는데, 이 앞쪽과 뒤쪽의 이런 비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이고, S9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도
딱 맞는 편입니다. 특히 엣지 부분 때문에 그립감이 너무 좋은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뭐 이전 S8에서 논란이 되었던 빅스비 버튼이 그대로 X8이 아니라 노트 8인가? 아무튼 빅스비 버튼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시리와 경쟁할 수 있는 뭐 서비스라는 초기 그런 뭐 주장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알람 같은 거 설정할 때 가끔 사용하고 이제는 뭐 음성으로 검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사용합니다. 그리고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 비전이라고 그런 사물을 촬영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를 좀 볼 건데 이게 의외로 정밀합니다. 이게 러닝머신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상단을 살펴보면 유심 슬롯이 배치되어 있고 400GB 용량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 메모리는 64GB인데 64GB도 충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USB Type-C 커넥터와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데 스피커를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이 상당히 깊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mm 이어컨 커넥터가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3.5mm 이어폰 커넥터를 없앨 것인가, 그래서 USB Type-C로 통합할 것인가 불안해하던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엑시노스 10나노 마이크로 기반의 엑시노스 9810이라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성능이 스냅드래곤보다 조금 더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9810,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가 탑재되는데 루머에 의하면 스냅드래곤 성능과 엑시노스의 성능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고사양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전 제품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동작하는 편이고 엣지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인치 같은 경우에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유튜브 같은 걸 띄워놓고 밑에 웹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팝업 화면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윈도우 시스템 사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그런 화면들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이런 기능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이렇게 없애면 없어지겠죠? 지금 제가 이 사진도, 이 동영상도 찍고 있고 이런 것도 멘트를 신경 쓰느라고 이 조작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일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동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웬만하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빅스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인 그거 빅스비로 이렇게 사진을 포커스고 여기 맞아야 되는데 이 라인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저는 정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빅스비 다른 건 잘 안 사용하더라도 이런 빅스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로 기능은 이 조리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ISO나 화이트 밸런스, AF 등도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오토로 찍으면 같은 장소에선 같은 사진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 기능을 이용하면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물을 좀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사실 뭐 음식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기능을 이런 음식 모드로 활용하면 조금 더 다른 사진,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9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은 뭐 이런 사실 슬로우 모션 이게 순간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사물이 감지되면 슬로우 모션 촬영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없으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슬로우 모션 기능을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D 아바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뭐 아바타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뭐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모지 뭐 카피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포커스 같은 기능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뒤에 배경이 상당히 흐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근거리 초점 같은 경우에 얘에 맞았고 원거리 초점을 누르면 뒤에가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전체 초점하면 둘 다 선명해지는데 사물을 좀 더 부각시켜 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진을 몇 장 찍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뭐 사진을 불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은 이제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독특한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은 720p로 촬영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9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계속 찍으려면은 저장 공간의 문제라든지 뭐 대역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뭐 1080까지는 못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라디오 기능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뭐 헤드폰을 이어폰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뭐 재난 문제라든지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들어간다고 했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뭐 라디오 요즘 인터넷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기능 같은 걸 살펴보면 이게 엣지 라이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약간의 테두리에 레터박스가 생기는데 꽉 채울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꽉 채워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작은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는 기능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글에서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업데이트했고 결국 지원 뭐 다른 스마트폰 다른 이런 18대 9 비율이 아니라 조금 다른 비율의 스마트폰들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재 뭐 최고 수준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게임들은 안 돌아가는 게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뭐 게임이 안 돌아가면 그 게임의 최적화 문제지 S9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스팔트를 잠깐 플레이해보면 이 동작 속도는 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냥 쭉쭉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플레이되고 뭐 사운드도 훌륭합니다. 스테레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IC 카드로 전환되는 시점에 수명이 길지 안 길지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 기능을 살펴보면 이 지문 인식 센서는 물론이고 인텔리전스 스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얼굴 인식하고 홍채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의외로 뭐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의외로 빠릅니다. 동작 그것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이 편리하신 분들은 지문을 사용해주고, 아니면 뭐 얼굴 인식이 편리하신 분들은 얼굴 인식을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갤럭시 S9의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베젤리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래 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누르면 숨기고 다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고정되는데, 좀 더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시 취향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9에 대해서 두서없이 살펴봤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뭐 원고를 정리해서 쓰면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에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선 경쟁작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냅드래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출시 스케줄이 다른 경쟁작들이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8년 상반기에 스마트폰을 교체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 플래그십을 꼭 사용해야 하는 분들은 갤럭시 S9이나 갤럭시 S9 플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서없는 리뷰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끝!